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처음. 저는 오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많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저번 주에 켈빈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켈빈님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가시게 돼가지고 좀 아쉽네요. 저는 서운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쓰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하게 됐냐면 왜 저만 넘어가나요? 누구지? 저만 이상했을 수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다른 분들은 화면 넘어가는 거 네, 지금 보이시나요? 나와요. 아, 그래요? 좀 텀이 있습니다. 텀이 있네요. 제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올해 들어서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라고 해서 하고 친구들도 이제 나는 행복하잖아. 너는 행복해?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저는 생각해 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편이거든요. 꼭 행복해야 되나 사람이? 약간 그냥 살면 됐지. 굳이 꼭 행복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자기 너무 안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모르겠고 너무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나 너무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뭐라고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주면 좀 그 우울감이 가실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이 책을 예전에 읽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행복이 뭐 별거 아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성님은 이 책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되게 네, 약간 생각보다는 저는 약간 좀 계량적인 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더 수치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말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예시가 좀 많은 편이었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럼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이 근데 사실 깊이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뭐라 해야지? 이게 좀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기대감이 좀 그런 거였거든요. 뭔가 행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막 좀 약간 스케줄을 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운동을 하고 몇 시간 운동을 하고 그러면 너는 네. 행복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근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책에서는 행복 그거 사실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본능을 위한 거지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좀 뭐를 했을 때 본인이 행복한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나이가 들면서 네. 취향은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즐거움은 되게 항상 되게 마이너한 취미야. 마이너한 성향을 굉장히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되게 20대 때는 그걸 최대한 감추고 사람들한테 맞춰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점점 포기하고 있거든요.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 예전에 봤던 영화 허트로커라는 영화 알아요. 예. 거기 보면은 그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 가가지고 그 저기 주인공이 얘기를 하잖아요. 꼬마애한테. 네네. 뭐 이제 꼬마애 때는 모든 게 다 즐겁고 모든 게 관심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점점 제한된다. 그러면서 정말 남는 거는 몇 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는 제가 관심을 주는 거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뭐가 남으셨어요? 아니, 뭐 음악도 옛날에는 음. 대중음악을 쪼으려 들었는데 지금 전혀 안 아, 듣고 전혀 안 들으세요? 예. 점점 약간 편향이 생기는데 음. 이게 이제 점점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뭔가 새로운 거에 관심 갖기 시작하신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성향상 계속 뭔가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약간 다 찾기는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예.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좀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막 그런 걸 좀 찾으면은 되게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공부해봐야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음. 요새는 그걸 빨리 포기하는 편이에요. 좀 발을 네. 담갔다가 이거는 약간 나는 가질 수 없는 역량이구나. 아, 네. 그래서 좀 네. 최근에는 약간 제가 일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거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거를 오, 아침마다 등산으로 바꿨거든요. 아침에 뒷산이 등산하세요? 있어요. 동네 우와, 뒷산에 가서 운동을 네. 하는데 그냥 그 약간 바뀐 루틴이 지금 되게 그럼 등산을 갔다 오시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씻고? 네.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아니 그게 워낙 집이 산이랑 가까워서 아, 그게 한 5분도 안 걸려요. 뒷산로까지. 우와. 되게 충격적인 아침에 운동이라니. 네, 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게 요새 가장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쓰면서 전 사실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음, 근데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항상. 음, 그러니까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럽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예체능이.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오 되게 잘한다, 약간 이러고 끝이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이제 아마추어인데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못 그리니까.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그냥 요즘에 막 그런 카페나 아니면 무슨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걸로도 많이 그림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려봤는데 역시나 되게 못 그리는데 그냥 마음가짐이 뭐 내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굳이 잘 그려야 되나? 재밌으면 됐지? 라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냥 조금씩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따라서 그리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그거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되게 그냥 계속 그리다 보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저 스스로는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인정 안 해주지만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그 시간이 전 되게 최근 생각해 보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저도 약간 그림을 어렸을 때 저는 약간 뭔가 진짜 예중을 가고 그런 것들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과감히 포기를 했는데 어, 저도 최근에 가지고 싶었던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 그리기였는데 근데 지금 와서 뭔가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저 처음에 되게 약간 좀 예. 컴플렉스였어요, 진짜. 왜냐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다 처음에 그림을 보면 웃는 거예요. 음, 이러면서 웃어요. 약간, 오, 이게 아니라, 하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 진짜 못 그리는구나. 이거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 객관적으로 정말 못 그리는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맞아, 나 못 그려. 근데 뭐 어때? 내가 이거 뭐 누구한테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보고 말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라서, 약간 포기를 하니까 더 편해지고 재밌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약간 좀 회사에서 너무 많이 시달렸거나 좀 우울하거나 이러면은 집에 가서 그냥 음악이나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혼자 막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 엄마나 가족에게 보여주면 굉장히 못 그렸다는 평가를 듣고 그냥 그게 가장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내가 뭘 경험했고 뭐가 재밌지? 생각해보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케빈님이 방금 얘기한 게 요새는 이제 피아노를 취미로 하고 아, 계시는데 네네.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서 네. 사르트르가 피아노 연주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사르트르가 연주하는 게 있는데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아, 근데 사르트르는 뭐 책에 있어 자기는 거의 평생을 피아노를 쳤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개성 있게 못 치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봐도 못 치는 네. 범주에 드는. 네. 그 뭔가 약간 음악 딱 이 곡을 들었을 때 기대하는 바를 전혀 충족을 못 시키는. 하지만 행복하셨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마추어의 즐거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못하면 뭐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좀 더 편해지지 않았나? 라고 해서 주변한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면 편해진다는 얘기를 주변에 이 예를 들어서 많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왜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되게 안 넘어가네요. 네, 제 것만 이상할 수 있어요. 어, 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 저는 이 책 먼저 읽고 사피엔스 읽었는데 사피엔스 생각도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다시 읽으면서. 또 그건 그냥 본능일 뿐이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본능, 생존 본능을 위해서 행복이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뭐 읽으셨으니까 민성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이제 목적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또 행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신 분이 있나 싶어 찾아봤더니 김태형이라는 심리학자분이 이거는 행복은 쾌감이 아니라 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이라고 되게 약간 건전한 정의를 내려주셨더라고요. 또, 그런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뭐라 해야지? 약간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되게 또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는 네. 그 20대 때는 되게 디오니소스적인 삶을 굉장히 좀 아, 약간 그래요? 이제 약간 비틀린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되게 밝고 그런 게 좋거든요. 아, 네. 옛날에는 약간 막 밤이 좋고 막 밤공기 세고 약간 아, 이런 걸 좋아하고 네네네. 뭔가 약간 좀 그 메이저한 거를 따르면 좀 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저 뭔지 알아요. 예. 그래서 메이저한 거 일부러 안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첫 차가 그래서 현대차가 아니었거든요. 아, 막 그래요? 그런 것들. 조금 마이너한 그런 거였나요? 네. 근데 요새는 네. 그냥 밝은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네. 변화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 얘기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일기 쓰다가, 의식의 흐름대로 일기 쓰다가 생각난 건데, 옛날에는 시크한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냉철하고, 시크하고, 막 세상을 막 밝게만 보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또 이제 시시비비를 딱 가리고, 약간 좀 냉소적인 그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 다정한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정한 사람, 다정한 상황이 되게 좋다. 이게 최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변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가 많이 이렇게 풍파를 겪다 보니까 시크함은 이미 겪을 만큼 겪어서 다정한 게 좋아진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옛날에 되게 냉소적이고 막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보편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다 어떤 호르몬의 작용 같은 거라고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뭔가 기분이 좋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음, 기분이 좋게 하는 행동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점점 깨우치는 거 아닐까. 그쵸. 그 체력이 떨어지면서 좀 그렇지 않은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빨리는 걸 못 받아들이는? 예. 굳이 막 불편한 상황이 있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이 책에서도 뒤에 보면은 이제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 중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랑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크하고 혼자 있길 좋아하고 고독을 즐기고 늘 남에게 냉정한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 기반하면은 이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번성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이에 남고 남아서 내려온 우리의 선조들은 결국 다정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 행복에 대한 얘기가 예전에 윤리 교과서 그런 데서 봤던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이럴 때, 그러니까 배우면서 철학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래서 사실 은연중에 우리가 행복을 약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서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원국 교수님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반기를 드신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행복은 그냥 생존을 위한 본능인 거고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불쾌는 피하고 쾌를 향해서 자꾸 찾아가는 그 과정들에 어, 행복이 나왔을 뿐이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생존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또 저는 옛날에 맨 처음에 이 책 읽었을 때 약간 좀 행복? 나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행복을 짜증이랑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도 되게 많은 그 나의 기분 나쁨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피곤하고 싫고 뭐 예를 뭐또 혐오스럽고 뭐 불쾌하고 뭐 가증스럽고 약간 되게 그런 안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다 뭉뚱그려서 아 짜증나 약간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행복도 되게 뭐 만족하고 편하고 지금 뭐 기분이 괜찮고 평온하고 이런 단어를 합쳐서 그냥 다 행복이라고 뭉뚱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자꾸 행복을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어떤 기분인지를 정확하게 뭐 알 수 없게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의식적으로 더 행복을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자꾸 생각하는 메이저의 반기를 들고 난 달라 약간 이런 거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짜증이랑 정확히 반대에 있지만 똑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하니까 요새 드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 요새 그 스탕달의 적과 흑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마틸드라고 후작의 딸이 나오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 아직 없어요. 네. 그 그러니까 이 소설이 되게 그 큰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랑 격가지로 되게 연애 감정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다루는 걸로 유명한 책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마틸드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많은 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후작의 딸이고 굉장히 뭐 평생 동안이 완전히 보장된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그 좀 그런 마이너한 취향을 찾는 거예요. 아, 일부러.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리언 소렐이라는 그 이 소설의 주인공이 밀당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후작의 딸이 자기한테 반하도록 굉장히 많은 장치를 써요. 아하. 막 이 후작의 딸의 그
요청에 어떨 때는 응하기도 하고 어쩔 땐 일부러 튕기고 막 그런 짓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 마틸드라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권태를 피하기 위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짜증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에 어떤 같은 몇 가지가 약간 권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좀 권태를 피하려고 이렇게 뭔가 계속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직업적인 거 외에 다른 뭐 취미를 가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못 견디는 거는 권태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것도 맞는 네. 것 같네요. 그게 약간 이 교수님이 말한 그 불쾌 중에 하나겠죠? 그 권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쾌를 자꾸 추구하고 네. 이제 불쾌를 피하려고 한다고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잖아요. 그 권태도 이제 인간이 가진 불쾌의 여러 가지 그 단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단계가 권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뭔가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모든 게 충족돼 보이면은 그 상황이 권태로워지면은 그거를 깨는 행동을 하고 맞아요. 네. 네, 이 책에서는 약간 그것도 다 우리의 DNA에 있는 그죠.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이 약간 현재 상태에 너무 만족하고 아, 뭐 어제 고기 먹었으니까 됐지 하고 더 이상 배고픔도 안 느끼고 지루함도 안 느끼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만족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도태되고 살아남지 못하니까 다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본능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옛날 사피엔스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동물들과 사투를 벌였듯이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약간 사고를 치고 네. 새로운 걸 자꾸 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걸로 진화한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스팅 제가 안 보가지고 네네. 좋은 말씀 해주셨나요? 계속 질문 있었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웃기네요. 네.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말씀하시려던 혹시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철 이동 중이라서. 지하철로 가고 계시구나. 예. 이동 중.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짜 모욕감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박희님 말씀하신 거에 격하게 동의해서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행동이나 뭔가 쾌와 불쾌가 쌓이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공감해서 얘기 보태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행복과 불행이 반대에 있고 행복을 추구할 것이고 불행은 버려야 돼요. 케빈님, 죄송한데 너무 좀 흐리게 들려요. 듣고 싶은데 궁금한데. 저도 이제 결론은 선생님 말씀처럼 너무 즐겁고 너무 막 자극을 주는 그런 쾌는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해서 사실은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들레르 시가 계속 생각나는데 그 악의 꽃의 네. 제일 첫 그 뭔가 편을 보면은 그 뭔가 인간을 가장 악에 빠뜨리는 그게 뭐냐면 권태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뭔가 너무 행복해도 너무 불행해도 결국은 다 그 권태로 나타나는 거. 적정선을 찾는 게 너무 네. 적정선을 찾아서 사는 게 웰빙일 텐데 웰라이프일 텐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 일상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고3 때 이렇게 책을 많이 읽거든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돌파구를 찾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의미 같은 거를. 네. 책이 너무너무 가장 재밌었을 때가 고3 때였죠. 맞아. 네. 가장 많이 읽게 됐고. 맞아.
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제 생존을 위한 본능이기 때문에 이 쾌의 감정이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 잠깐 나타나고 사라져야지 우리가 또 그걸 나가서 찾고 발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오래 가지 않는다. 쾌의 감정은. 그래서 빈도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준 게 이제 그 복권의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이랑 이 되게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뭐 일반적인 행복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올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행복을 하나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끌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행복이지만 빈도수를 높여서 자주 행복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밋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아무리 좋아도. 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안 좋아도 결국은 뭔가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술 먹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주량이 딱 있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술을 먹어도 딱 그 정도까지인 거고, 네, 뭐 그거를 괜히 넘치려고 하면은 또 약간 무리수가 되는 거고, 네. 그냥 근데 같은 걸 놓고 사람들마다 되게 행복을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그걸까요? 타고난 기질일까요? 근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약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평생 되게 뭐라 해야지, 약간 유전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거부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결국은 유전자에 따라서 그게 좀 결정되는 게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최세천이거든요. 최재춘 교수님이요? 네. 네네네. 그분은 되게 약간 진화심리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약간 계량적이고. 네네네. 근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결국은 뭔가 우리는 유전자의 존재인 거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실은 뭐다 그런 계산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결국 내가 물려받은 형질이라는 것도 약간 부모님한테 많이 물려받고. 그쵸.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 부모님한테 길러진 나의 유년 시절이 합쳐져서 맞아, 맞아요.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체 잡고 행복이란 뭘까라는 질문을 한다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 한다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그런 좋은 얘기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 되게 희망찬 얘기를 막 해주는데 하고 나면은 약간 찝찝함? 약간 이런 게 남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사람의 인생을 점수로 매길 순 없지만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조건들을 본다면 이 친구가 저보다 더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진 친구거든요. 약간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사는 곳이라든지 집이 있는 본인이 자가를 가졌나 못 가졌나의 여부라든지 예, 뭐를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점수로 매기면 안 되지만 저보다 점수를 매긴다면 높은 점수를 가질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래서 약간 항상 70점짜리가 본인이 30점인 줄 아는 90점짜리를 위로하는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냥 엄살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엄살을 부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흐름이 거기로 가서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뭐가 부족할까? 나는 너무 우울하다. 나는 근데 왜 우울한 걸까, 지금? 이 우울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진짜 엄청 오랫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수치로 따지자면 내가 더 안 행복한 게 맞는데, 근데 이걸 약간 좀, 호강에 겨워서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 친구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말 자신의 행복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털어놓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케빈님은 자가를 가진 자와 도서관을 가진 자의 차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가를 가진 분이 더 부럽긴 하네요. 서울 자가거든요. 심지어. 대박이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약간 농담식으로라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이런 부동산 난리 시대에 서울에 자가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굉장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막, 언니는 그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그렇지만, 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렇지만, 대출이 있고, 그렇지만, 뭐가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약간 이 사람의 성정이나 기질인 걸까? 그냥 평생 저렇게 조금씩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 건가, 저 사람은? 난 약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거고, 그게 그냥 우리의 DNA에 박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 이게 DNA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약간 진짜 인간은 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걸 전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 도서관, 그냥 도서관 아니고 여의도 도서관에 가셨지요. 날씨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의도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에 약간 근무하는 거를 꿈꿨던 적도 저도 있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약간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되게 약간 힘든 부분도 있고, 되게 좀 싫은 면도 있는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아니면 책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는 약간 사서 고생하는 사서라고는 표현은 하고, 되게 약간 늘 박봉이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만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직업을 선택할 거야? 라고 묻는다면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걸 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삶에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를 물어보면은 만족하는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뭐 51대 49더라도 항상 만족 쪽이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 친구한테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 언니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약간 그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결국은 약간 일상을 깨트리는 행동을 근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특히 뭔가 가족이 늘어날수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클수록 자기 일상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거기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예를 들면 저라면 저는 뭐 금요일에 갑자기 반차 쓰고 막 어디 놀러 가. 그거 뭐 별로 이렇게 무리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뭐 결혼을 했다. 뭐 그러면은 그게 또 자녀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사건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부인의 컨펌을 받아야 하고 예. 같이 어딘가를 갈지도 모르고 네. 그런. 옛날에 제가 되게 친했던 과장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은 본인 휴가가 몇 개인지를 집에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요. 진짜요? 네, 거짓으로 말한대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씩 본인이 주기가 있어서 한 번씩 회사 간다고 하고 나오고 휴가를 내고 본인의 낮 시간을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시크하신 분이었는데 다음 날에 그 계획을 우리한테 얘기해 줄 때 진짜 너무너무 초등학생처럼 신나 보이셔가지고 저것이 저분의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좀 소설의 시작 지점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변함없는 일상에서 뭔가 하나를 저질러서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벤트를 끊임없이 자기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책에서도 계속 경험이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자꾸 주는 선물이 물질이면은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되게 금방 꺼지는 것 같기는 해요. 물질이 더 경험보다는. 경험은 이제 나중에도 아 그때 나 되게 좋았었지 약간 이 생각이 되게 오래 갈 수 있는데 경험은 사실 뭘까? 뭘 사서 이 당시에는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좋았어라고 하는데 이게 경험만큼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아이패드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네. 많이 염원하다가 샀거든요. 어, 처음에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 산 날은 진짜 너무 좋았는데 급속도로 날이 갈수록 그냥 이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그냥 핸드폰처럼 나와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또 잃어버리면 또 일상 행복을 다시 체감하게 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하다고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맞아요. 감사해요, 정말.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인간은 좀 더 나은 걸 계속 바라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말도 진짜 동감하네요. 킬기님이 해주신 네. 역치값이 너무 높으면 행복의 강도가 아무리 커도 불행할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야. 이것도 행복이지. 오늘 안 잘리고 회사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일 수도 있지만 되게 행복의 역치값을 좀 낮춰놓으면은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을 텐데 근데 약간 좀 완벽주의자들이 좀 자기한테도 좀 엄격하고 상황에도 엄격하고 이래서 그 역치값이 너무 높아서 좀 쉽게 못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정말 옛날에 비해서 좋아진 점 중에 하나는 완벽주의가 많이 없어졌는데 나도 결국은 별걸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깨달았을 때 인생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냥 인정해버리고. 네. 근데 결국은 뭐 행복의 기원도 그렇고 뭔가 이런 약간 인지심리학자들 아니면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동물로 보는 게 어느 정도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별거 자신을, 아니다. 맞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약간 너무 높게 평가하면은 그 인간이 약간 동물의 영역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나를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뭐가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이대로 안주하면 안 되지 않나? 뭐가 더 있지 않나?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 생각을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 발전할 수도 있겠고 근데 발전을 하더라도 약간 편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희가 70점이 90점짜리를 위로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나는 왜 70점이지? 이 생각은 아니고 70점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실 켈빈님이 오늘 오셨으면 이거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켈빈님이 브런치 쓴 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창회 단톡방에 대해서 그 브런치에 글을 남기셨는데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단톡방에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되게 비교하게 된다 약간 이런 식의 그쵸. 한번 잠깐 스치듯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긴 해요.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약간 아쉽네요. 말씀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좀 느끼는 게 이제 정말 30대 중반이 되니까 뭐라 해야지 약간 20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대학교 서열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그쵸. 약간 계층화가 돼 있었고 뭐 그런 약간 베리에이션이 되게 적었는데 되게 약간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적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15년 이렇게 지난 시점에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게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서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보진 않죠. 그런 게 점점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다들 막 그런 요새 직장인들 다 그러지만 나는 왜 카카오뱅크를 안 갔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안 간다? 아, 그니까요. 네. 그쵸. 나는 왜 그 옛날 3만 원대에 삼전을 안 샀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엔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 했었고. 전 요새 왜 3전에 9만 원에 샀을까 생각. 그만해 사셨네. 네. 아이고. 네. 제 주변 중에 가장 높게 사셨네. 그죠. 거의 정말. 역대 최고가에 샀어서. 이런 걸 상투 잡는다고 그죠. 하나요? 네. 그게 딱 성과급 지급이거든요. 이런.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약간 자신의 욕망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마워. 근데 되게 고마움도 괜찮죠? 언젠가 올라오겠죠. 네, 이 책에서 읽다가 뒤에 보면 이제 행복의 조건이 객관적인 조건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뒤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가 얼마나 개개인의 그 개인성이나 그런 프라이버시를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지지해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도가 높은 거는 복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개인의 삶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 침범하지 않는 분위기, 집단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되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외향성이라고 하는데 저희 모임은 모두 MBTI로 따지면 I시잖아요. 네. 저 포함.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외향, 내향으로 그걸로 따지면 우리는 사실 내향 쪽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외향적이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좀 그 객관적인 수치를 들어가지고 좀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더 행복하기는 하다. 외향적이고 좀 사회성이 좋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은 에너지를 얻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기는 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기가 빨리는 타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동참이라든지 약간 이런 데도 거의 안 나가고 한 번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특정하게 그러니까 내가 딱 만나고 싶은 사람이랑만 만나는 거지 누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여러 명이 나오는 곳에 가는 거를 가서 되게 그런 좀 구태의연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해서 되게 좀 많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약간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무디일 수도 있잖아요. 네, 무디다고. 그러니까 그 상처를 내향성을 가진 사람만큼 상처를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것보다 거기서 얻는 즐거운 쪽을 더 많이 생각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책에서는 뭐 그런가? 완벽하게 동의는 안 되는데 내향적인 사람도 사실은 타인과 함께 할 때 더 행복 지수가 높기는 하다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그만큼 기도 많이 빨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덜 만나려고 하는 거지. 이제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면 내향적인 사람들도 그게 더 행복하다. 타인과 있고 사회성 안에 있을 때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준 게 산에 올라가는데 목적지에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 거는 동일한데 그 목적지가 사회성이라고 하면은 타인과의 교류, 타인과의 만남 이거의 목적지라고 하면은 둘 다 가고 싶은 거는 똑같은 그 욕구는 가지고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맨몸으로 올라가는 거고 내향적인 사람은 아주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거라고. 가는 길도 힘들고 가서도 이 사람보다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도착해서도 그런 비유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이 책에서 제일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거든요. 되게 내향적인 사람들 결국은 추구는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계속 혼자 있으면 되게 뭐가 약간 그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약간 남들과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데서 또 외로움을 또 느끼고. 그쵸. 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좋은 저녁을 보내고 싶다. 약간 좀 나의 요즘 기분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듣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갔다 오면 기가 빨리고 약간 이거의 반복인 것 같은 자꾸 트라이하고 좀 힘드네 트라이하고 힘드네 약간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좀 그래서 약간 팀장님들 보면 대단한 게 약간 주말마다 골프 치잖아요. 저는 진짜 약간 주말까지도 회사에서 봤던 사람들 계속 보면서 이렇게 골프 맞아요. 치면은 네. 약간 이게 유지가 될까 사람이. 그쵸. 약간 네. 충전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은 회사에서 그냥 그러니까 저보다 윗직급이어서 제가 모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동료여도 편한 동료여도 주말까지 만난다고 하면 저도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네.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런 대단한 분들이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시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더 승진하기 편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상가도 공유되지 않았었나요? 음. CEO나 이런 분들 보면은 네. 그 외향적인 분들이 더 많다. MBTI로 맞아. 치면은 E가 더 맞아요. 많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있었죠. 네. 그 켈빈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사회생활 초반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 그거에 상처받는 것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되게 많이 동의돼요. 필기님 말씀에. 약간 그것 때문에 많이 발전을 처음에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그게 약간 무뎌지는 척하거나 아니면 약간 디스트랙션하는 뭔가 요령이 생기는데 처음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많이 초반에 힘들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무딘 척하면서 되게 아니면 약간 디스트랙션을 계속 생기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막 그 학생 때는 되게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되게 그쵸. 막 할 일이 명확하고. 네. 가야 될 곳이 명확하고 목적이. 네. 그리고 그래도 뭔가 뭐 대기업이나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던 사람인데 뭔가 아무런 그런 그냥 근본 없이 갑자기 내 돈 주시면은 근본 없이. 네. 정말 약간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계속 견뎌야 되는데 그게 초반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쵸. 네. 근데 약간 좀 인정 욕구가 좀 있는 편이세요? 큰 그게 편이세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마이웨이의 성향도 굉장히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인정력도 없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되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약간 내향적인데 인정 욕구가 강하면은 그게 가장 피곤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개인 본인에게. 맞아요. 왜냐면은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이렇게 주말에 골프 치러도 못 가겠고 이러면서 인정은 너무너무 받고 싶고 약간 거기에 많은 것을 내가 약간 좀 의미를 두면은 좀 스스로가 피곤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되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있었구나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를 되게 괴롭게 만드는데 왜냐면 우리는 인정을 받을 때마다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사실 회사 생활에서는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더 많지 나의 모든 걸 항상 이렇게 되게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건 좀 어려운데 이게 점점 그리고 뭔가 그냥 계층이 나뉘잖아요. 네네. 사실 뭐 자가인 친구 생기고 이제 집이 두 채인 친구 생기고 막 그러면서 약간 조급
증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사회적인 그런 인정에 대해서. 음, 특히 우리나라는 저는 되게 요새 병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누구 부를 때 뭐 곽기 씨 이렇게 부르면 되게 뭔가 뭐라 해야지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뭐 무슨 뭐 대리다 과장이다 뭐 뒤에 뭔가 호칭을, 존칭을. 네. 저는 막 요새 막 약간 대선 후보 막 나온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누구는 뭐 전 원장, 뭐 전 총장이고 아니 무슨 뭐 전직 중에서도 제일 높은 거 찾아가지고 그것도 붙여주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언어를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이게 이제 사회 전반에 배어 있는 인정력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근데 뭔가 저는 저의 인정 욕구는 저기 뭐 케빈님이 말한 것처럼 되게 내가 인정하는 나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저는 또 세속적인 사람이라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인 어떤 인정 욕구에도 어느 정도 부응을 하고 싶어 하는. 맞아요.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길거리에 살면서 쓰레기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뭐 흘렸을 수는 있겠죠. 그냥 이렇게 흘렸을 수는 있는데 뭔가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버스 정류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있잖아요. 음료컵들이 이렇게 나란히 예쁘게 놓여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걸 어떻게, 저걸 저기 놓고 버스를 타는 순간 스스로에게 좀 부끄럽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도 안 봐도 못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약간 제 자신이 인정을 하는 수준?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수준? 그게,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20대 남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초성을 연기하는 건 것 같거든요. 아, 뭐라 해야지? 그 또래 집단이 되게 좀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네. 약간 그런 남자다운 거에서 약간 밀리면은 좀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막 공부 막 하고 싶은데 막 공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계속 보여야 되고 뭐 아, 그 또래 집단이 예. 추구하는 약간 뭐 점심시간에 나는 그냥 자리에 책 보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도 나가서 축구에 어울리거나 네. 적어도 스탠드에는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을 뭐 존경하는데 아, 그런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표현하면은 네. 무조건 욕해야 돼요. 뭔지 같이 알겠어요. 묻어가지고 약간 거기에서 되게 이제 괴리감이. 예, 괴리감을 계속 느끼면서도 저는 약간 20대 때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회사 동기들이랑 클럽 가는 거였거든요. 아,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렇게 막 사람 많고 막 춤 같은 거는 뭐 평생 쳐본 적도 없고 했는데 시끄럽고 예, 계속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신없고. 근데 막 걔네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따라갔었는데 그쵸. 약간 그게 다음 날이나 그럴 때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계속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뭐 또 어제 술 마셨으니까 같이 뭐 해장을 하러 간다든지. 네. 그쵸. 그거 하나 빠진다고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막 그게 막 즐거운 척하고 막 걔네랑 뭐 맨날 술 먹어 돌아다니고 그게 나름대로 약간 무용담처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집에 가고 싶었는데. 예, 난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많이 이게 나버렸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친구들도 이제 애 아빠고 그러니까 그게 좀 덜 편한 것 하기도 같아요. 하고. 네. 그쵸. 그래서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네.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집돌이 집순이들이 더 이제 이게 맞는 게 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막 나가서 막 같이 막 클럽도 가고 막 어울려 놀고 막 저녁에 술 마시러 가고 특히 막 곧 대학생 이런 애들은 그게 더 정상의 범주에 들고 아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미드 보고 혼자 있을래 이러면은 아우 저 아싸 약간 이랬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쪽이 더 정상의 범주가 된 거잖아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TV를 보고 나만의 취미를 즐기고 이게 더 뭐랄까 맞는 게 돼가지고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편한 삶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냥 쓰는 말로 행복 회로를 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막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약간 피곤한 상황이 있을 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행복회를 돌려야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그냥 말버릇처럼 하는데 사실 행복회로를 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 내사에 좋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진짜 1도 쓸모가 없다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손에 압정이 박힌 사람한테 안 아프다고 생각해.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생각을 하는 거는 생각만으로 남은 그게 없고 경험을 많이 해서 그 가운데 무엇에 내가 반응을 하는가, 나의 즐거움이 무엇에 반응을 하는가,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기 약간 좀 유치했지만 행복 전구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을 때, 나 이거 하니까 기분이 꽤 괜찮네? 나 좋네? 나 이걸 좋아하고 있었나? 라는 그런 가지수를 좀 많이 늘려서,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경험을 좀 많이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그게 가장 행복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복 전구는 많이 켜질 수 있는데, 안 켜지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잘 모르는 경험이 적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공감하는 건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최대한 좀 루틴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사실 실패를 견디려면은 아니면 좀 뭔가 힘든 거를 겪기 전에 최대한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일할 때도 많이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처음에 출근하면 제가 제일 자신 있고 간단한 일부터 짧게 끝낼 수 있는 거를 한 서너 가지 끝내놓고 나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나를 약간 예열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네. 그러면 뭔가 나는 역시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올 굉장히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네네. 네.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면은 뭐 개운한 것도 있지만 뭔가 신체적으로 좀 활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 갔다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나의 일과를 마친 것처럼 그러네요. 되더라고요. 오늘 뭔가 하나를 네. 해냈는데 아직도 9시밖에 안 됐다. 그죠. 약간 이런. 네. 뿌듯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운동이나 그런 거는 사실 이 어느 정도의 힘듦과 귀찮음을 지나가야만 이게 이제 루틴이 되고 성취감이 되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새 좀 그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피트니스 같은 거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네네. 근데 진짜 등산을 왜 하나 싶었는데 이게 약간 트레드밀 하면은 맨날 똑같은 풍경을 맨날 보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 관리하는 데는 더 이렇게 뭔가 계량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근데 등산하니까 확실히 그리고 계절이 보이겠어요. 그죠. 날씨와 계절이 네. 보이겠어요.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이 들면서 아재가 된다는 걸 약간 느끼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이 사무공간 안에 저런 초록색 식물을 많이 두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사실 그렇게 가면은 굳이 여기서 볼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한 그런 뭔가 초록초록한 것들을 아침마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또 이게 또 기혼자의 자녀가 있으면 또 불가능한 느낌이긴 하죠. 그쵸. 네. 책임질 게 많아지면. 근데 아까 그 성취감 얘기하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제 친구 중에 약간 좀 지인 중에 우울감이 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분이 계셔서 이제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상담 받을 때 그 상담해주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오늘 아주 작은 거라도 뭐를 이뤄냈는지를 쓰는 습관을 가져라. 내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를 되게 엄청 작은 거라도 뭐 내일 뭐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사겠다. 약간 이런 거라도 쓰라는 그런 걸 계속 써서 확인하고 그리고 맥주 4캔을 정말 샀으면은 성공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은 뭘 성취했는지 이것도 성취라고 그냥 생각해도 된다고. 아, 내가 나의 귀찮음을 무찌르고 퇴근을 하면서 편의점에 들려서 내가 먹고 싶은 맥주 4캔을 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걸 성취로 그냥 생각해도 되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하고 쓰고 이러면은 좀 약간 좀 좋아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되게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이렇게 전구를 계속 켜주는 행동을 해야지. 또 별로 이렇게 큰 전구 켠다고 해서 뭐 그렇죠. 예전에 엄청난 뭐 시험을 합격했다. 뭐 그게 얼마나 가 있어요. 그렇죠. 당장은 좋겠지만 네. 약간 한 시험 합격해서 어딘가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부터 고난인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네. 단계의 어떤 고난이 있는 네, 건데 네. 뭐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샀다. 이것도 진짜 얼마 안 가잖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정말 얼마 안 가잖아요. 집이면 그 대체 모르겠는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아, 그 친구는 네. 되게 그 친구가 많이 얘기를 자기의 그 기분이나 상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약간 좀 자기는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기는 상태일 뿐이니까. 근데 항상 회사도 갔다가 뭐 1년 만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나 안 행복한데? 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사 1년 만에 그만두고 또 막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래서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친구한테 문제될 건 없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문제될 건 그냥 뭐 어디나 있는 문제라는 걸 안다고 뭐 꼰대 같은 상사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을 항상 들었다고. 그래서 사실 한 번은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도 이 정도의 감정이 단가? 라는 생각이 한 번 들기 시작하니까 이거의 사랑이 맞나?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었다고. 음, 그렇군요. 자기는 항상 그 생각이 들었대요. 항상 내가 이거밖에 성취하지 못하고 사는 나는 루저가 아닐까? 저 사람은 더 많은 걸 갖지 않았을까? 너는 왜 행복해 보이지? 너는 뭘 가진 거야 도대체? 약간 이 생각이 항상 자기는 들었었다고. 근데 지금은 되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이 호모사피엔스가 되게 한계가 많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에 좀 마음 편해지는데. 네, 동광님 말대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너는 약간 좀 완벽주의자라고 없어 그런 거 완벽한 행복 따위 없어 그냥 다들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뭐 어쩌겠어 죽을 순 없잖아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는 거지 사람들은? 약간 되게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문학에 너무 몰입하면은 조금 이런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책도 되게 많이 읽고 네. 또 그런 약간 심오한 책들도 되게 많이 읽고 그래서 뭐 되게 항상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취미도 엄청 많이 갖고 또 근데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바꾸고 뭐 지난달에는 자전거 뭐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뭐 3개월 후에 물어보니까 나 자전거 팔았어. 왜? 나 이번에는 뭐 클라이밍을 하고 싶어. 클라이밍을 하다가 또 몇 달 후에 물어보면 나 클라이밍 이제 안 해. 나는 이제 노래를 부를 거야. 막 이러고 계속 그런 거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계속 찾아다니는 과정이 즐겁고 그 과정에서 나의 행복 정보가 자꾸 켜져서 그걸로 나누면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 자꾸 약간 좀 괴로워하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모두가 별게 아닌데. 그렇죠. 약간 좀 제가 항상 그 친구한테 말하거든요. 내가 저한테도 물어봐요. 왜 행복한 거냐고 너는. 나 안 행복해. 근데 나 안 행복한 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다고 고민이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을 안 갖고 그냥 살아 숨 쉬니까 사는 거고 밥 먹고 사는 거잖아. 그래도 되게 아니야 뭔가 있을 것 같아. 약간 이 생각을 되게 많이.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문제가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결국 마지막에 사진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인이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는 것. 이 장면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장면이라고. 왜냐면은 음식을 계속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생존 본능 중에 하나고,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것, 이것도 우리의 생존 본능 중 하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 안에서 내가 있다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것, 이것도 우리의 행복 중요한 생존 본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의 그림이다라고 결론을, 약간 허무하게 결론을 내셔가지고. 저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결론이 허무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우린 대부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다. 이분이 행복이란 별게 아니고 네가 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행복인데 그걸 그냥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신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이 장면이 있으신가요? 근데 진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20대 때 특히 이제 문과대 생일 때가 정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밤이 되면 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은 약간 아침 뭐 낮 이럴 때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그래서 네. 만들어진 게 새벽 2시의 감성이라는 단어겠죠? 맞아요. 뭔가 촉촉해지는, 감성이 촉촉해지는 시간, 새벽 2시. 인스타에 밤에 글 쓰지 말라고. 네. 이별했을 때는 빨리 11시에 자는 게 좋다고. 맞아요. 새벽 2시에 연락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일찍 자려고. 어제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 최근에요? 어제요. 아, 어제요? 잠이 쉽게 안 들면은 약간 그런 뜬금없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생각을 길게 하다 보면 그 끝에는 결국에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내 인생은 완벽해, 이렇게 끝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럴 걸,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나 뭐 그냥 내 주변에 내 회사 가서 어떡하지? 뭐 부모님이 자꾸 나이가 드시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좀 뭐 약간은 부정적인 고민들을 생각하게 되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길게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에서 스스로 끊어줘야 되는, 맞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형성해라, 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 맞아요. 너무 혼자만 있으면 혼자만의 생각에 많이 빠져서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57분이 되었어요. 네. 지금 다 많이 진행하셨는데 끝나실 때 다 되셨죠? 네. 네. 저 지금 지하철에서 지금 제 차로 이동해서 네네. 네, 좋습니다. 박희님 뭐 마지막 질문은 아마 모두에게 하시려고 아마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말미에 되면 저는 최근에 되게 행복의 점유율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행복의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패턴에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늘게 됐는데 네네. 보면 역지값을 많이 낮췄죠. 역지값을 많이 낮추고 되게 사소하고 소소한 것을 좀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저한테 좀 기뻤던 사건은 떠오르는 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여기 집에서 저희가 이제 와인 마시고 막 맥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모여서 어울리게 되는 일들이 좀 많은데 이게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막 어울려서 놀고 막 하다가 독서 모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하게 되니까 그거 좀 여기서 우리끼리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라는 얘기를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독서 모임을 따로 제가 사는 여기 집에서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지금 어쨌든 제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짜고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네요. 이거를 꾸려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즐겁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재발견하고 있고요. 행복 정보가 펴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도로시아 브랜든이라는
이제 여자 작가분이 쓰신 작가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네.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을 쓰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내 안에 있는 무의식,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하자.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근데 무의식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말씀 주셔서 제가 휴가 때부터 그 방법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뭔가 미묘하게 느껴지는 그전에는 제가 알아채지 못했던 지금은 약간 좀 희미한 듯 잡히지 않지만 그런 어떤 행복의 존재가 좀 있습니다. 뭔가 아까 이제 곽희님이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좀 불행한 내용으로 이제 귀결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글 쓰다 보면 자괴감만 항상 얻고 끝냈는데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가 아니라 뭔가 즐겁게 글을 쓰는 것, 그 안에 글 쓰임에 있어서 뭔가 행복감을 주는 뭔가가 이런 건가 싶은 약간의 그런 안개 같은 걸 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행복한 경험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둘 다 정말 좋은 경험이네요. 네, 곽기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곽기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네. 오늘 행복의 기원이라는 심리학 책으로 짧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각자 카톡방이라도 본인은 새롭게 행복의 전구가 켜진 게 있으면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